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34페이지 하단에 호일명의 유년 6월 핍진법의 응용 방법. 이 지금 핍진법으로 유년 6월 유일까지 일까지를 논하는 그런 중국, 대만 이런 쪽의 그 학자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중에서 호일명 선생의 이론이 가장 뭐랄까 세밀하고 좀 일관적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호일명 선생의 이론이 좀 더 체계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호일명 선생의 그 이론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시작, 어떤 예를 들어서 을사년이다. 그러면 을기의 시작은 이 호 선생의 전에 있던 사연거사나 광년거사 이런 분들은 올해 을년에 을월, 6월이 을월인 거죠. 그러니까 경진, 신사, 이모, 개미, 갑신, 을유월, 을유월이 시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니면 상반기는 을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호일명 선생은 이 을은 전년도, 해월인가요? 을해월 전년도부터 시작한다 이런 식으로 3년, 3개년, 2개년, 1년 이렇게 그 기마다 좀 다른데요. 이런 식으로 나누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죠. 을년은 을유월에서 인년 신묘를 마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전년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임자을의 정추 이 팔자를 가지고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들을 한번 점검해 보죠. 먼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주팔자를 본다면, 을목이 임자년 임자월에 출생하고 자신은 또 해에 앉아 있고 지지는 해자축 3회 북방을 이루니 임수정인이 아주 왕이 극에 달아있죠. 그리고 시간 정화 식신은 임수의 극합을 받으니 재원의 단절을 초래한다. 임수가 태왕하고 을목의 근은 단단히 고정되지 못한다. 수왕해서 목이 떠날라간다. 흘러내려가고 잃어버린다. 어린 시절의 집안 환경은 비난하여 일정한 주거가 없다. 8살 경신년, 대운 진입 전이죠. 그러니까 대운은 임자죠. 월주니까요. 10월 정해월, 임수가 진기로 한기가 더욱 심해지고, 정해 미약한 정화를 멸해버리니 한기가 사람을 진으로 온기를 잃고 제거되니 고아의 병으로 판단한다. 이런 것이 지금 호일명 선생의 설명이고요. 여기는 지금 이 설명을 공부하는 학인이 해설을 한 거고, 각 쪼개서 해설한 거죠. 그래서 해설 이렇게 하고, 또 호일명 선생은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하는데, 또 이것에 대한 해설도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한번 천천히 보죠.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대운, 유년, 유월이 있습니다. 대운, 유년, 유월이 있죠. 뭐 유일도 있는데요. 대운은 우리가 허기라고 하죠. 허기. 월주에서 인출해낸 그 기운. 제 5주라고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허기인데 원국이나 유년에 또는 6월에 원국, 유년, 6월에 있다. 어떤 대운을 볼 때 먼저 원국이나 유년이나 6월에 있는지를 보는 거죠. 있으면 그게 허기가 아니고 이제 실기가 되는 거죠. 직접 작용력을 갖게 되는 거죠. 작용력을 갖게 된다. 대운, 유년, 6월이 간합을 하거나 충이나 합을 할 때는 또 실기가, 그러니까 실제 기가 된다. 유년의 경우에는 원국에 있는 것과 무관하게 작용력을 갖고 있죠. 다만 중단하는 시기가 있다. 1년 내 똑같은 기가 을사년이면 을목원 천간에 사는 지지에 1년 내 작용하지는 않는다. 6월은 유년의 그 통제 하에 있는 작용을 하는 거죠. 일단 그런데 유년이 쉴 때가 있습니다. 쉴 때. 유년 간지가 중단할 때. 그때는 대운이나 원국이나 심지어 유년 간지와 직접 작용이 가능하다. 이때는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원국이나 유년 간지가 중단할 때 6월 간지로서 작용력을 가지게 되는 경우는 원국에 또는 대운에 아니면 유년과 간합을 하는 경우 이런 때는 작용력을 갖는 거죠. 유년 간지도 쉬고 있는데 그 중간 쉬고 있는 그 6월 그것이 원국에 없다면 직접 작용하지는 못하고 반드시 대운을 통해서 유년은 쉬고 있으니까요. 대운을 통해서 그 작용 결과로서 원국에 작용한다. 이 기초적인 것을 좀 알아두시고요. 확인이 해설하는 부분을 좀 볼까요? 참고만 한다 제가 써놨죠. 호 선생의 이론을 공부하기 위해서 옮겨놓은 것입니다. 호 선생 이론은 학원에서 따로 별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대운은 임자대운이죠. 그 대운이 시작되기 전 월주니까요. 그 다음에 경신유년, 정해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국 천간에 오로지 임수만 있고 정화는 보호가 없다. 이론은 원국 내부에서는 구체적 작용으로 보진 않는다. 따라서 을목일간이 정화를 보호하는 것은 보지 않는다. 다만 명주의 잠재 능력을 볼 때는 일간의 작용 능력을 보는데 그때만 일간의 작용 능력을 참고한다. 참고사항이고요. 원국 천간에 오로지 임수만 있고 정화는 보호가 없다. 이것이 용신 정화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 이거죠. 참고로 우리가 좀 더 생각해보면 일간을 보는 이유, 특히 조우를 일간이 겸한다. 여름인데 수일간인 경우, 비록 사주팔자 다른 년월일지 또는 년월주 시주에 수가 없어도 일간이 조우를 겸하고 있으면 잠재 능력 아니면 본인의 능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일간을 그때는 보아준다. 대운은 월주 임자, 임수가 정을
합하려고 한다. 유년경신, 유년간 경금이 왕한 수를 생하여 그 왕한 수는 정을 합하려 드니 정화는 극만 있고 생이 없다. 6월 정해월 정화가 출현하니 천간의 변화가 이루어진다. 6월에 정화가 출현, 즉 이것은 원국에 있는 정화가 인동되는 거죠. 그러니까 움직이게 되는 거죠. 6월에 정화가 손상을 입으면 원국 정화가 손상을 입는 것 같다. 따라서 미약한 정화를 멸해버린다. 도리어 정해월이 되면 원국의 유무를 그래서 반드시 먼저 보아야 된다. 대운 추세에 대해서 우리 호 선생은 어떻게 설명을 했는가? 이 기능이 지금 새로 생긴 기능인데 긋고 좀 있으면 없어지네. 개축대운 고아운을 전전한다. 개수가 이미 기식이 약해진 정화를 극하여 정화 식신이 극을 받는다. 정서상의 압박을 받고 마땅히 설할 수 없으니 마음속으로 고민스럽다. 이 대운에서는 내향적이 되고 사람들과 교류를 원칙하고 스스로 자기를 비참하게 생각한다. 갑인대운 갑목이 임수를 화하고 정화를 생한 유통이 원할 전체적인 인생의 기운이 발발한다. 이때 명주의 노래가 좋았고 19세 전에는 음치였으나 갑이 눈에 들어간 이후에 악단을 조직하고 메인 보컬이 된다. 지금 이 호 선생의 그 간법을 보면 단순한 신강약이 아니고 전체 유통을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신약하니까 어떻고 이게 아니고 서로 유통과 그 기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가를 중심으로 보고 있다. 이걸 이제 해설하시는 분은 이렇게 봤습니다. 원국과 대운의 관계에서 유년이 중간에 끼어서 유년이 영향을 받는다. 즉 원국, 유년, 대운 이렇게 배열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이설이 있죠. 이렇게 유년은 원국이나 대운에 직접 작용 가능하므로 그것을 유추하면 유년의 대운과 원국 간의 유년이 대운과 원간에 개입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그냥 보시면 됩니다. 원국, 유년, 대운 이렇게 작용 순서가 된다는 건 아니죠. 유년은 먼저 원국과 작용을 발생, 그 후에 대운의 영향을 받는다. 반드시 이런 건 아니고요. 이런 경우가 있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이설이 있다. 유년 글자가 원국에 있으면 먼저 원국에 작용한다. 원국이 없으면 대운과 작용한 결과가 원국에 작용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시 호일명 선생이 이제 유년유월을 분석한 겁니다. 자, 무인 98년 무인년이죠. 인운 무인년 9월 임술월에 횡재가 있었다. 그걸 어떻게 풀 수 있냐? 무인년 무토가 임수를 극하여 갑목이 정화를 생하도록 하니 순창하니 즉 식상 재능이 발휘되고 노래도 좋았다. 횡재를 이거 지금 횡재를 해석하는 건 아닌데요, 내용상. 어쨌든 재물에 그 이득이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자, 먼저 갑인대운 인운인데 무인년이 되면 대운
인이 활성화되죠. 대운에 있는 인이. 유년의 인은 뭐 일어나고 중단되고 다시 부활하기도 하지만 대운의 인은 그냥 활성화된 상태로 있습니다. 무인년을 보면 갑인월, 을료월, 병진월, 정사월, 무호, 기미 이렇게 쭉 나가죠. 임술월. 이때 무토는 무월에 일어나서 지금 무토의 구간입니다. 무토의 구간. 그래서 임술월이 오더라도 임수는 이 무토와 작용을 무토의 관할 하에 있죠. 그런데 문제는 임수가 원국에 있습니다. 그러면 유년의 관할 하에 있긴 하지만 원국에 있기 때문에 원국에 그대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수가 이제 응기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임수가 응기하는 거죠. 여기서는 지금 유년무토가 임수를 극하여 간목이 정화를 생하도록 하여 더욱 순창하니 식상 재능이 발되고 좋았다. 정화가 중요한 글자입니다. 정화가. 그래서 정화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근데 6월법에 의하면 우리가 기존에 공부했던 6월법, 앞으로 설명드릴 6월법에 의하면 무인년의 무토는 지금 임술월에는 무토가 작용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임수는 6월의 임수는 유년의 무토의 극을 받죠. 다만 원국에 있는 글자이기 때문에 임수는 원국에 바로 작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정화를 합하죠. 정화를 합하면 우리가 그 통상적인 간법에 의하면 합하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년간 무토가 무토가 임수를 극한다고 해서 정화가 그만큼 보호되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이런 설명으로 하면 좀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임술월이면 원국에 있는 임수가 있기 때문에 임수가 동하죠. 그리고 원국에서 정임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가 합과가 되죠. 그렇지만 무인년 임술월에는 정화가 합류가 되죠. 그러니까 무인년 임술월 인목과 술이 인술 화국을 이루고 정화가 여기서는 완전히 쇠약한 상태였지만 무인년 임술월이 되면 정화가 쇠보다는 약간 강도가 좀 높아진 약의 상태로 가는 거죠. 그러면 임이 와서 정을 합한다고 하면 이것은 합류가 됩니다. 합류. 그래서 정화가 살아나는 거죠. 천간 무토, 무인년, 유년의 무토가 임수를 극해서
무토의 좋은 역할을 기대해서 재를 얻는 건 아닙니다. 임수월에 임수월. 임수가 원국에 있기 때문에 바로 작용을 할 수 있고, 그것이 지금 유년의 인술, 대운의 인술, 화국을 이루죠. 그래서 정화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축술형이 되죠. 그러면 토성이 동하죠. 여기서 축 기토는 희신입니다. 희신. 그래서 축 기토를 얻게 되는 거죠. 재를 볼 때는 이런 식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면 횡재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깔끔하지 못하다. 어쨌든 6월을 보는 방법. 6월 임수월에 왜 이런 좋은 일이 있었는가, 여기에 중점을 맞추시 바랍니다. 무인년 임수월이면 임수는 본래는 무토한테 극을 당해서 힘을 쓰지 못하죠. 무토가 관장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원국에 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술 이 월의 간지가 6월 간지죠. 흐를 유자. 6월 간지는 유년과 대운, 원국에 다 같이 작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인술 화국이 이루어지고 정화가, 원국의 정화가 어느 정도 힘을 회복하고 유년의 6월에 그 임수가 와서 정을 합하면 정화는 합류된다. 그리고 축술형이 이루어진다. 자술 방어해주는 기토가 좋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토는 편재죠. 편재를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김효년 이후에 기토가 술을 제함에서 힘이 세지 못하고 식신이 또 손상을 입어서 목소리가 더 안 좋아졌다. 일단 그렇다고 하고요. 신사년 4월 개사월인데요. 개수가 정화를 극하고 신이 을목을 극한다. 을목의 보호망이 공격으로 파괴를 입어 차사고 파재한다. 신사년 개사월 이래 이모년 병월까지 내내 몸이 좋지 않았다. 이것을 이제 6월법으로 설명을 해보는 거죠. 자, 횡재를 어떻게 받느냐. 인운이긴 하지만 먼저 대운 간지와 유년 간지가 무인년이니까 같죠. 그러면 대운 간도 동한다. 그래서 대운간 갑도 동한다. 그래서 갑은 무토를 극하고 따라서 무토를 얻는다.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6월은 우선 유년의 기속하에 있다. 이걸 염두에 두시면 이 어느 구간에서 기속이 되고 어느 구간에서는 유년의 통제를 안 받고 직접 대운이나 원국에 작용할 수도 있고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유년은 먼저 6월과의 관계가 가장 긴밀하다. 따라서 먼저 작용을 발생하는 것이다. 이 먼저라고 하는 것은 선후라기보다는 먼저 보아야 된다. 유년간이죠. 무토가 6월 월간 임수를 극한다. 임수월이니까요. 6월 월간 임수는 원국 임수를 인동하여 상해를 입도록 한다. 이것이 간목이 정화를 생하여 순창하게 한다. 이런 말이다. 이때 간목은 동시에 무토를 극한다. 이래서 무토를 얻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앞에 제가 설명드렸죠. 그렇게 보면 안 된다. 6월 간지를 보고 원국 대운 유년에 있는지를 먼저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유년 작동 구간을 판단하는 거죠. 여기서는 무인년인데 무토가 작동하는 구간인지 임수월이 임수월 중에서 임은 원국에 있죠. 이미. 그리고 무인년이면 무토가 작동하는 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임수는 일단 무토의 극을 받죠. 유년 작동 시 그렇죠. 그리고 원국이 있기 때문에 다시 임수가 원국과 작용하죠. 아까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화를 임수가 합류한다. 이게 지금 다시 정리해 놓은 겁니다. 임수월 이미 원국에 있다. 무인년 수월의 무토가 작동 구간, 즉 임은 유년간 무토의 극을 입는다. 다만 원국과 간합을 한다. 그래서 임수월에는 이렇게 임수가 비록 무토에게 통제가 되고 있지만 직접 원국에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임수가 만약에 여기에서 반기는 글자라면 임수가 좋은 점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뭐 수다 목부 수가 많아서 목이 흘러내려가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술토가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정화가 합류돼서 도리어 식신은 일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욱더 타당하다. 신약 신강약으로 그냥 이게 수다 목부, 그러니까 모다 멸자 이런 식으로 봐버리면 무토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 이거죠. 김윤년 위에 목소리 좋지 않다. 김윤년은 이민, 계묘, 갑진, 을사, 병정 이렇게 쭉 나가죠. 윤년의 기묘, 그다음에 대운은 인대운이지만 갑은 지나갔지만 윤년 기토가 오면 갑기합을 해서 대운간 갑도 다시 작용력을 갖게 됩니다. 윤년 기토는 음토에 속하므로 양수 임을 극하여 없애지 못하고 더구나 대운 갑의 합거되니 수를 극할 힘이 없어서 원국의 정화가 손상되게 된다. 작용을 잃어버려서 원형 좋지 않는 모습. 원래 음치. 원형은 원래 음치였던 거죠. 이게 주보로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주보로는 임수가 격신이고요.
그다음에 간목이 용신, 기토, 정화가 청용신이거든요. 근데 김묘년이 왔습니다. 김묘년이 오면 김묘년, 기토는 청용신인데 당연히 좋은 역할을 해야 되죠. 그리고 묘목은 해묘, 목국, 갑을 혼잡하기 때문에 이것은 기신이죠. 끓이는 거. 그러면 기토가 힘을 쓰지 못하면 흉한 것이고 묘목이 힘을 쓰지 못하면 또 그것은 또 좋은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묘는 묘월부터 동해서 6월까지 갑니다. 기토는 전년도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당년도 기유월, 그렇죠. 기유월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쭉 가죠. 기토는 네. 정미, 무신, 기유. 기유월부터 기토가 발동되지만 앞에 양인월, 무월까지 당겨져서 한 달 정도 당겨져서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기토가 오히려 활성화되는 시기. 그때 간목을 합해서 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간목이 유년에 뭐 무토가 온달지 했을 경우에만 간목이 자신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좋은 역할을 못하죠. 묘가 발동하는 시기, 이때는 내내 좋지 않다. 목소리는 성대, 본래 금이라고 하는 거죠. 금. 오행으로는 축 중에 금이 있습니다. 기신이래요. 축 중에 경신금이 있죠. 기신. 이것을 원활히 제거를 해야 되는데 제거를 못하면 성대 측면은 좋지 않죠. 신사년 4월에 차사고 왔다. 6월은 개사월, 유년은 신사, 대운은 인대운이죠. 신금은 신월에 일어난 묘월이죠. 묘월에 일어나고 그 다음에 병정월에 중단이 되고 다음 해에 완전히 마칩니다. 6월지가 사죠. 사가 유년사와 똑같고 원국에 없어도 정축과 국을 이루죠. 그러면 직접 또 작용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유년신금은 6월 개수를 생하고 원국 정화를 극하게 하여 정화 손상을 입는다. 대운과 원국의 서로의 거리는 지극히 멀어서 구응하려고 해도 무력하다. 정화 식신이 상해를 입어서 재원이 단절되니까 파제이다. 일주을목은 정화가 손상을 입어서 을목의 보호막이 공격으로 깨지는 것이고 을목 일주가 신금 7살의 극을 받으니 차사가 발생한다. 다행히 6월 개수의 후에는 신금의 극한 힘을 전화하니까 최후에는 생명 위협은 없었다. 신사년 개사월 이후에 이모년 병월까지 내내 몸이 좋지 않다. 여기에 지금 유년유월법에 정화가 소재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신금은 2월, 신미월에서 내내 존재하죠, 이제. 그런데 시에 원국은 정화가 있어서 일주를 부하고 따라서 신금은 을목을 극하지는 못합니다. 개사월, 개수가 정화가 손상을 입고 을목은 호의를 잃어버리고 신금은 다시 내내 일주를 극한다. 이모년, 병월, 병화는 신금을 합거. 신금은 작용을 잃으며 정사월에 이르면 정화가 신을 극하여 신금이 비로소 정식으로 정지된다. 병정월의 전에는 유년천간 신임의 기가 동시에 존재하는 거죠. 일주는 이때 비로소 편안해진다. 신금이 기신이며 신금. 그러면 신금이 존속하는 기간 내에는 기신 역할을 계속하기 때문에 신금은 언제 일어난다고 그랬죠? 당년에 신월 일어나서 당년 병 정월에 쉬고 다음에 당년 내에 신월이 있으면 다시 재기 하고 임년 병정월에 완전히 마치는 거죠. 이게 신금의 흐름이죠. 그래서 신사년 신사년에 신금이 일어나고 묘월에 일어나죠. 묘월 여기 묘월 그리고 신사년에 개사 갑오 을미 병신 정유 병신 정유월에 쉬고 그다음에 무술기의 경자 신축이니까 신축월에 다시 재기해서 그 다음에 병정월에 끝나죠. 그래서 이모년이죠. 이모년에 병정월에 끝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신금이 계속 영향력을 발휘해서 좋지 않을 때다 이거죠. 그 다음 해까지 신금이 작용을 한다. 이것이 이 다음 해에 신사년에 좋지 않으면서 그 다음 해에 이모년 병월까지 이어지는 그런 설명을 하는 그 좋은 부구가 되는 거죠. 이것을 주보법으로 이제 좀 풀어보면 지금 이렇게 막 찢어서 해놓으니까 좀 헷갈리기도 하고 깔끔하지 못하기도 하지만 주보법으로 풀면 아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습니다. 격신은 간목이 되고 임수가 되고요. 용신은 간목이 됩니다. 해중 간목 있죠. 그러니까 여기 해가 굉장히 중요한 글자죠. 중요 글자. 그런데 을목이 해는 사지죠. 다만 해자축으로 해가 동하고 있기 때문에 을목이 완전한 사지의 그 기운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정임합이 있죠. 정임합. 원국의 정화는 쇠에서 합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청용신은 개수를 막아야 되죠. 가신이 개수입니다. 개수. 제일 큰 기신, 대기신은 가신이죠. 이것은 개수죠. 기토로서 막는데 원국에서는 정화가 또 기토를 돕고요. 원국에서는 정화는 합거되고 기토는 해자축 수방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청이 부진하다. 진실되지 못하다. 이런 말이죠. 고생이 다단하다. 부모를 볼까요? 부모? 부치는 편제죠. 근데 기토 편제입니다. 근데 희신인데 수방으로 가버리죠. 토성이 유실돼서 무력하다. 더더군다나 일간 을목이 기토를 극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정화로서 설하고 기토를 돕는 동생성으로 보는데 육신을 볼 때 일간도 봅니다. 정화 또한 왕한 수로 인해서 있으나마나니 부친의 인연이나 부친의 조력은 기다리기 어렵다. 모친은 인성인데 수가 너무 왕합니다. 모다별자 마찬가지로 도움이 되거나 정분이 강하지 못하다. 임계수 대운, 그러니까 대운 진입전에 임자대운, 그 다음에 개축대운을 보면 수음이 창광합니다. 부모와 일점의 인연도 남기기 어렵다. 경신년 볼까요? 경금은 기신이죠. 간지가 온통 수왕하여 부친 모친의 성을 혼잡, 부모가 버린 것이 아니라 부모가 사망했음을 추론할 수 있죠. 수음이 극왕, 무죄, 내양적이 되죠. 성격은. 갑인운을 보면 갑목은 호의 용신입니다. 격신운에 잘못했어요. 용신. 인목이 해수를 합한다. 왕한 수세에서 약간의 자신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일생 사업의 방향에 진입한다. 목청 성대는 금성과 유관하죠. 금성이 기신이고 마침 사주에 미약하여 목성이 왕하여 희신의 역할을 하는 대운이 들어오니까 왕수가 금성을 설화하고 목으로 유통하는 시기에 성대가 좋아진다. 간목이 대운에 오면 주동적으로 일을 시작한다. 기타 사항은 무인년, 갑인, 인대운이죠. 임술월 횡재. 인대운은 간목이 투간. 아까 설명드린 하반기 후간이어도 동주, 대운, 간이 작동 가능하다. 인이 도유하니까 도유나 또는 간합 등이 있을 경우죠. 무인년, 무토는 임수 격신을 극하는 기신이죠. 무토는 기신입니다. 대운지 인목, 동주하는 인목에 극을 당하고 무인년, 무토가 극을 당하죠. 또 왕극한 임수를 적절히 견제하니 희신 역할을 도리하죠. 무토가 기신이긴 하지만 너무 왕한 수를 다스려 주니까 희신의 역할을 좀 한다. 임수월은 천간 임수는 무토에게 극을 당하니 무토가 좋은 특성을 발휘하게 돼요. 너무 왕했으니까요. 이렇게 왕하니까 다스려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무토가 좋은 특성을 발휘하게 되고 지지술토는 오술화국으로 종화의 영향을 더해주고 축술령 왕한 수를 제거하여 대기란 오리다. 임수가 원국에 있기 때문에 바로 임술월에는 바로 원국과 작용이 가능하다고 설명드렸죠. 유년 인목은 술월에 정지하는 시기. 술토가 직접 대운과 원국에 작용하는 것이다. 무토의 길상은 정제가 편제로 드러난다. 재물은 간목이 무토를 제어하는 정도이다. 갑이 무를 극할 때 기토를 얻는다. 즉 기토가 태극점이고 무토의 혼잡을 간목이 제거해 주기 때문에 기와 갑을 같이 보아서 재물의 동태를 보는 거죠. 그런데 본래 이 두 글자 기토나 해중 간목이 다 수로 화해버리죠. 그래서 재와 인연은 별로 적은 편이죠. 김윤년 목소리도 안 좋아진다. 기토는 대운 간목을 합하죠. 그래서 기신이 됩니다. 본래 기토는 여기서 청용신이었는데 필요한 간목을 합해서 좋지 않다. 간목이 묶이는 거죠. 따라서 기토와 간목을 잃는 것입니다. 지지묘는 기신이며 동주천간 기토를 극하니 더욱 흉하다. 비견, 간목을 잃어버리는 거죠.
묘, 지지묘가 기신이죠. 그러니까 기묘. 이게 흉한 역할을 하죠. 기토도 마찬가지고 이토는 재인데 이것은 비. 다 흉한 거죠. 흉한 역할을 하죠. 재성은 활동, 비는 뭐 고객, 거래처. 이걸 격신으로 하면 기토는 명성, 그다음에 묘는 상관이니까 뭐 재원, 진로, 확장 등의 흉상, 흉한 의미죠. 신사년, 대운, 임목, 신금은 기신이죠. 일단 칠살이 신금이죠. 칠살이 임수에 대한 경우는 인성이기 때문에 칠살이 인성의 흉상이다. 흉한 의미다. 그러니까 사고, 명예손상, 의지처 상실 뭐 이런 거죠. 개사월, 유년지 사화와 동일한 사월이니까 사화가 활동 개시, 동주 천간 신금 극하에 재차 인동한다. 6월 천간 개수를 생하여 원국의 금수로서 작용한다. 격신이란 사업이나 정체성을 의미하죠. 오행으로는 여기서는 지금 수입니다. 수는 오행상 수는 권력이나 세속의 역량이죠.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부분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개수의 흉한 의미입니다. 신금의 흉상이 드러나고 사화는 원국의 해수를 충하고 인목을 형하니 임수 격신이 동탕, 그다음에 임수 사화의 흉한 측면이 발동한다. 아울러 사축 신의 금성이 왕해지니 기신 금성의 흉상이 발생. 금목의 전투이니까 돌발사고, 뭐 교통사고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한 거죠. 해석의 문제는 이렇게 뭐 신살이나 우리 그 상상 속의 어떤 그 소설을 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신사다, 신사. 기신이죠. 기신입니다. 그러면 본래 신금은 7살이죠. 사화는 상관이죠. 식신이죠, 식신. 근데 이게 격신 임수 기준으로 하면 신금은 인성이죠. 그 다음에 사화는 재성이죠. 그래서 7살과 인성의 흉한 모습, 신이라고 하는 글자가 두 가지의 기본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사라고 하는 사화의 사는 식신과 재라고 하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모두 다 기신이니까 흉한 의미, 열성인자 이런 것을 읽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통변이 되는 거죠. 뭐 복잡하게 통변을 요령껏 해야 된다고 하면서 무리하게 소설로 만들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